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권리 중에서 첫 번째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번 근로자의 권리 보호. 근로자의 권리 보호, 그 밑에 이제 가로 1번 사회법의 발달과 노동법의 등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법, 노동법이란 말이 나왔죠. 그게 뭔지 일단 한번 밑에 살펴보도록 하죠. 사회법의 등장 배경, 빈익빈 부유 현상. 그러니까 빈곤한 사람은 더 빈곤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지는 현상. 그 다음에 노사 간 대립이 막 발생하는 거. 노동자와 사용자 간 대립이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독점 기업의 발생. 독점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하나인 경우에 그 기업을 독점 기업이라고 합니다. 독점 기업 발생 등 근대 자본주의 모순, 잘못된 점, 앞뒤가 안 맞는 거, 또 부조리,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사회법이다 그 얘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보면 사회법의 등장 배경, 빈익빈 부익부 현상, 노사 간 대립, 독점 기업 발생 등 근대 자본주의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사회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회법이 뭔지 한번 간단히 적어보도록 하죠. 사회법, 사회법 적어보세요. 사법의 영역인 개인 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법. 이게 사회법입니다. 사법의 영역인 개인 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법. 그래서 이제 사법은 공법에 대응되는 법이죠. 공법이 아닌 사법. 그러니까 민법이나 상법 같은 거. 이 사법의 영역인 개인 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법이 사회법이다. 그래서 이 법이 나오기 전에는 개인 간의 관계에 개인 간의 생활관계 같은데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죠.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개인들이 알아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개인들이 알아서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근대 자본주의 시대에 거기 나온 것처럼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노사 간의 대립이 발생하고 독점 기업이 발생하고 요거는 개인들이 잘 알아서 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죠. 개인들이 알아서 잘 한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이 사법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요구가 커졌죠.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이 사법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이 개인 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법, 즉 사회법이 등장하였다. 사회법이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법이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회법의 종류 보면 거기 노동법, 경제법, 사회적 보장법, 환경법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의 법이 아니라 노동법이라는 것은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을 묶어서 노동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동법이라는 것은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노동법의 종류 나오죠. 노동법의 종류 보면 거기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 이런 법이 나오죠. 이게 바로 노동법입니다. 이런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노동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노동법에 이런 여러 가지 법률이 들어있다,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경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법이라고 하나의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경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경제법에 속하는 경제법에 속하는 법률에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호법,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외에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호법,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외에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이제 경제법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된 법을 경제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보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사회보장법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환경법도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환경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회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환경법 이런 법들이 다 사회법이다. 이게 바로 개인 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법영역, 즉 개인 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법이다. 사회법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노동법의 목적과 종류. 노동법의 목적과 종류. 노동법의 목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를 규정하여 정해놓아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 노동법이다 그 얘기죠. 다시 보면 거기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거기 근로조건 이렇게 돼 있죠. 근로조건을 한번 적어보세요. 근로조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할 때의 여러 조건, 즉 임금, 하고 근로시간, 하고 휴일, 하고 퇴직금, 하고 취업의 장소, 임금, 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취업의 장소 등을 말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다시 보면 근로조건이라는 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의해서 이제 근로를 제공한다, 일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근로를 제공한다, 일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조건, 즉 임금은 얼마로 한다, 근로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한 달에 몇 시간이다, 휴일은 언제다, 퇴직금은 얼마다, 취업, 일하는 장소는 어디다, 요것을 이런 여러 가지 조건, 근로를 제공할 때, 일할 때의 여러 가지 조건을 근로조건이라 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근로조건. 다시 본문 보면 노동법의 목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를 이제 규정하여 정해놓아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 제정한 법이 노동법이다 그 얘기죠. 노동법의 목적, 이게 노동법이다, 제정한 법이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노동법의 종류 보면, 개인으로서 개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등이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 부교재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 노동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노동법에 어떤 법들이 있느냐, 노동법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설명해 볼 테니까 책에는 없어요. 부담 없이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노동법에 속하는 법이에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기타의 생활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킬 목적으로
최저 기준을 정하여 국가 권력으로 그 시행을 강제하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 그 얘기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근로기준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기타의 생활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킬 목적으로 최저기준을 정하여 국가 권력으로 그 시행을 강제하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에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 근로상권이죠. 이게 근로상권,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 및 노동쟁의를 중심으로 하는 노사분쟁을 공정하게 조정 해결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 및 노동쟁의를 중심으로 하는 노사분쟁을 공정하게 조정 해결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고, 다음엔 이제 노동위원회법인데, 노동행정의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기하기 위하여 준 사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을 가지는 노동위원회를 설치하는 노동위원회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노동행정의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기하기 위하여 준 사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을 가지는 노동위원회를 설치하는 노동위원회법이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알아두세요. 이렇게 노동법에 이런 법들이 있다. 우리 이 교재에도 이렇게 설명이 나왔는데 되게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다음에 이제 헌법상 근로자 권리 보호입니다. 헌법상 근로자 권리 보호. 헌법에서는 근로자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냐? 첫 번째는 근로기본권을 보장해주고, 두 번째 근로상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헌법상 근로자 권리보. 첫 번째 근로기본권을 보장해주고 헌법이, 그 다음에 근로상권, 노동상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그래서 근로기본권의 보장은 근로자의 권리는 헌법상 근로기본권으로 보장된다. 근로자의 권리는 헌법상 근로기본권으로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근로기본권이 뭔지 한번 적어보죠. 근로기본권 한번 적어보세요. 근로기본권,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이 정한 기본권, 점 찍고 받침표 찍고, 근로의 권리, 컴마하고 근로3권 등이 있다. 근로의 권리, 컴마하고 근로3권 등이 있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게 근로기본권이에요. 근로기본권. 다시 보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이 정한 기본권인데, 헌법에 정해놓은 기본권인데, 근로의 권리하고 근로기본권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근로의 권리하고 근로상권은 알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우리 부교재에도 나와 있죠. 근로상권, 노동상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그리고 그럼 근로의 권리는 뭐냐? 근로의 권리는 뭐냐면, 이 노동을 통해 임금을 얻어 인간다운 생활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 이렇게 알아두세요. 근로의 권리.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근로의 권리는 노동을 통해 임금을 얻어 인간다운 생활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권. 요게 근로의 권리다.
이렇게 알아두고 하여튼 이걸 합쳐서 근로의 권리, 근로상권 이런 것들을 근로기본권이라 한다. 근로의 권리, 근로상권을 근로기본권이라 한다. 그래서 헌법이 근로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근로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있다고요. 다음에 이제 근로상권, 노동상권도 보장해주고 있죠. 헌법이. 근로상권, 노동상권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근로상권, 노동상권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확실히 알아두세요. 근로상권, 노동상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많이 들어봤죠? 확실히 알아두세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그래서 그 단결권은 뭐냐? 이게 다 세 가지 권리가 이 근로상권, 노동상권 이 세 가지 권리가 노동조합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이게 노동조합과 관련된 권리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공부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단결권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이 아까 근로조건 얘기했죠. 근로를 제공할 때의 여러 조건들 이게 근로조건.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만들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이 이미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요게 단결권이다. 다시 보면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 뭐 임금, 작업시간 막 그다음에 휴일 막 이런 거 이것을 유지 또는 좋게 만들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없대면 만들고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단결권이다. 두 번째, 단체 교섭권. 이 교섭이라는 걸 한번 써두죠. 교섭. 교섭이라는 것은 어떤 사안에 관하여 서로 의논하고 절충하는 것. 서로 의논하고 절충하는 것. 교섭. 어떤 사안에 관하여 서로 의논하고 절충하는 것. 요게 교섭입니다. 그러면 단체 교섭권 보면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차원에서 교섭하는 겁니다. 근로자 한두 명이 사용자하고 교섭 잘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노동자들이 합친 노동조합이 이제 힘이 있는 거죠. 노동조합이 힘이 있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이 단체 교섭권이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거부하면 안 돼요. 법을 어기는 거야. 그건. 위법이에요. 위법.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체 행동권이죠.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러니까 단체 교섭이 잘 돼서 이제 좋은 결과를 낳게 하기 위해 뭐 그런 뜻이죠. 단체 교섭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쟁의 등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쟁의 행위 등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단체 행동권이다. 단체 교섭의 실효성, 실질적인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쟁의 행위 등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단체 교섭해서 실제 좋은 결과를 얻는 거, 좋은 결실을 맺는 거, 좋은 결과를 얻는 거,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 쟁의행위 등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단체 행동권인데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책임 안 져도 된다.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니까 이제 법에 정해진 대로 쟁의행위 하는 거, 파업하고 막 그러는 거, 시위하고 그러는 거, 법에 따라서 하는 거는 책임이 면제된다. 괜찮다 그 얘기. 책임이 면제된다. 뭐 준법 투쟁 그런 얘기하죠. 준법 투쟁. 법에 따라서 쟁의하는 것은 즉 정당한 쟁의 행위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 면제된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 그 얘기죠.
그 옆에 그 옆에 쟁의행위라는 말이 있죠. 쟁의행위 한번 보죠. 일반적으로 근로자 측이 쟁의행위인 근로자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 측이 쟁의행위인 파업 그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작업을 중지하는 걸 이걸 파업이라고 해요. 태업은 일을 게을리하는 것, 아주 천천히 하는 거. 보이콧은 이제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어떤 일을 물리치는 것,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것. 그다음에 피켓팅은 이제 파업 방해자를 이제 근로자들이 파업하거나 이 방해하는 자를 막고 변절자, 동료 중에서 변절자를 감시하는 일을 피켓팅이라 한다. 하여튼 요게 쟁의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인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켓팅 이것을 쟁의행위라고 하고 직장 폐쇄라는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도 있다.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도 있어요. 그게 뭐야? 직장 폐쇄. 직장 문 닫는 거죠. 이런 게 있다. 그 위에 이제 근로자하고 사용자라는 말이 있죠. 그 옆에 근로자 타인에게 사용되어 사용이라는 것은 사람을 다루어서 이용하는 거. 사람을 다루어서 이용하는 거. 자기 원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 자기 원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사용이죠. 타인에게 사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근로자라 한다. 근로자. 사용자는 사업의 경영 주체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제 일을 시킨다는 거죠. 사업의 경영 주체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이게 사용자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그 사회법 등장 배경, 노동법의 종류, 근로 조건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근로 상권, 노동 상권 이런 것들은 확실히 알아두세요.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니까 확실히 알아두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